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가족의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의 공사를 따내서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오늘 JTBC는 또 다른 논란의 지점을 취재했습니다. 박 의원이 건설사들의 불법을 제재하는 법안 심사도 적극적으로 막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박 의원의 주장대로 이 법안은 제재 기준이 완화된 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황혜린 기자입니다. 2018년 11월 국회 국토위 법안 심사 소위에선 박덕흠 의원과 다른 의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박 의원이 강하게 제동을 걸면서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불법 고용을 한 하도급을 제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불법을 묵인하면 안 된다거나 언제까지 업계 반대 때문에 법을 못 만들어서야 되겠느냐면서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제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중 제재론을 폈습니다. 불법이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건설업체에 돌아갈 피해는 막은 셈입니다. 특히 이해운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은 불법을 제재하는 법을 만드는 게 뭐가 문제냐고 따지기도 했는데 박 의원은 현장에서 안 써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며 건설업체 측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박 의원은 이날 하도급 업체가 7년 안에 고용법을 2번 위반하면 등록을 말소시키도록 한 개정안의 완화를 끌어냈습니다. 5년 내 3번 위반으로 기준을 낮춘 겁니다. 다른 의원들이 너무 봐주는 거라고 반발했지만 제1야당 간사였던 박 의원 주장이 관철됐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벌 완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전문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벌 완화 등 수많은 정책을 상임위를 통해서 제안하거나 주장해 왔습니다. 박 의원 측은 취재진에게 건설업체 제재 완화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 업계 현실에 맞춰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박덕흠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는 박 의원의 주장과 거리가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가 입찰 담합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불법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외압이나 청탁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 못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공사 입찰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고 담합 행위도 없었다는 게 박덕흠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박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2008년 관련 회사가 입찰 비리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과징금도 10억여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JTBC가 입수한 2012년 공정위 의결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시 서울시 취수장을 이전하는 공사 입찰에 무려 17곳이 담합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들은 미리 낙찰자를 정한 뒤 입찰 액수를 부풀려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했습니다. 이 중엔 박 의원이 최대 주주로 있던 건설사 해영건설도 있습니다. 의결서엔 해영건설 사장과 만나 참여해달라고 부탁하자 흔쾌히 허락해줬다. 해영건설 사무실에서 각 업체의 세부 투찰 내역을 USB에 담아 각 입찰 담당자에게 넘겨줬다 등 구체적인 담합 과정이 나옵니다. 박 의원은 또 2016년 국회에서 건설사 담합 비리를 무겁게 처벌하는 데 반대한 적도 있습니다. 담합 행위로 3번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사업 등록을 말소하는 이른바 삼진아웃법이 발의되자 국가적 손실이다, 회사를 사형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이 법은 삼진아웃 규정이 대폭 완화된 채 통과됐습니다. 면허가 소멸되면은 직원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염려돼서 입찰 안 보는 데서 사실은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뭐 저랑 전혀 관계가 없다는. 그러나 박 의원의 입법 과정을 통해 관련 회사들이 결과적으로 혜택을 누린 셈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그럼 취재 기자와 박덕흠 의원을 둘러싼 논란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해충돌이죠? 네, 박덕흠 의원은 지난 5년간 국토교통위에서 일해 왔는데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박 의원의 가족 회사가 국토교통위가 감독하는 기관으로부터 모두 1,000억 원에 이르는 공사를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한 손에는 칼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 기관들에게
사업 수주를 위한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박 의원의 해명을 보면 공개 입찰로 따낸 사업들이다. 또 회사 주식은 백지 신탁했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요. 네, 그런 해명도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과거 박 의원의 회사는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다른 여러 업체들과 담합을 해서 예.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입찰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반박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토위원이면 건설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또 네. 관련된 법안 심사도 하게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덕흠 의원의 주장은 관련 주식을 모두 백지 신탁했다. 그리고 가족 회사에는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지 신탁만 했지 이 주식이 실제로는 6년간 전혀 팔리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공직자윤리법에는 백지 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으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일은 맡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 의원은 줄곧 국토위에서 활동을 해온 겁니다. 다만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처음 회사 주식을 백지 신탁할 당시에는 관련 이해 충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식이 6년간 팔리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오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차원의 결정은 좀 기다려보라. 다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당에서는 진상조사단을 꾸릴 예정인데 이거 외에 당장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당 윤리위에 올리자 이런 강경론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기자회견 이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더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제 민주화 또 쇄신을 내건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이런 이해충돌 의혹이 계속 이어진다면 당으로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개된 의혹 외에도 다른 추가적인 의혹이 담긴 진정서가 최근 당에 접수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더 추가적으로 불거지기 전에 당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